제11화 무너지는 자들. 제1장 재회의 밤. 검은 것이 깨어난다. 밤이었다. 사흘째 밤이었다. 묵천은 잠을 자지 않았다. 파천해를 내려온 뒤 서쪽 경계의 황폐한 객점에 자리를 잡았다. 객점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곳이었다. 흙벽은 군데군데 허물어져 있었고 지붕의 이형 사이로 별이 보였다. 바람이 들어왔다. 추웠다. 그래도 묵천은 꼼짝하지 않았다. 문 앞에 앉아 동쪽을 바라보았다. 이무백이 오는 방향이었다. 사흘. 이무백과 헤어진 것이 사흘 전이었다. 운몽태까지의 거리를 계산했다. 가는데 닷새, 마검을 찾는데 하루, 돌아오는데 닷새. 여유있게 계산해도 열흘이었다. 아직 사흘이 남아 있었다. 조급해할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묵천의 가슴 안에서는 무언가가 계속 두드렸다. 좋지 않은 예감이었다.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없었지만 강호를 오래 살아온 자들이 가지는 감각이 속삭이고 있었다. 잘못되고 있다고. 해명이 묵천의 곁으로 다가와 조용히 앉았다. 주무시지 않습니까?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무백 선배 때문입니까? 묵천이 대답하지 않았다. 그것이 대답이었다. 해명이 옆에 앉아 역시 동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 안에도 무언가 걱정스러운 것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을 꺼내놓지 않았다. 도사님. 예. 마검은 지검이나 인검과 다릅니다. 묵천이 해명을 바라보았다. 혈인맹에 있을 때 마검에 관한 기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마검은 사용자의 마음 안에 있는 욕망과 원한을 먹고 자랍니다. 뽑는 순간부터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하고 사흘이 지나면 사용자의 심성에 흔적을 남깁니다. 사흘. 사흘이 지난 뒤에도 계속 지니고 있으면 점점 더 깊이 파고듭니다. 감정이 격해질수록 더 빠르게. 이무백 선배가 마검을 뽑은 뒤로 이미 사흘이 넘었을 것입니다. 묵천의 눈빛이 깊어졌다. 이무백이 강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마검은 강한 자를 더 좋아합니다. 강한 내공일수록 그 기운이 빠르게 파고들 수 있습니다. 마검은 단순히 사용자를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더 강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다른 것으로 바꿔놓습니다. 다른 것으로. 원래의 사람이 아닌 것으로. 침묵이 흘렀다. 바람이 흙벽 사이로 스며들어왔다. 묵천이 그 바람을 맞으며 생각했다. 이무백. 수십 년을 강호에서 살아온 고수. 두려움 없이 마검을 자청한 남자. 그가 지금쯤 어떤 상태일지 묵천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그것이 두려웠다. 다음 날 새벽 동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묵천이 가장 먼저 느꼈다. 경계를 서던 명화도 동시에 반응했다. 무기에 손이 갔다. 발소리는 빠르지 않았다. 질척한 땅 위를 걷는 소리였다. 운몽택의 습지에서 이어진 발소리였다. 그리고 안개 속에서 인형이 나타났다. 이무백이었다. 묵천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무백은 홀로였다. 청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이무백의 왼팔에는 천이 둘둘 감겨 있었다. 피가 배어나온 흔적이었다. 걸음걸이가 평소와 달랐다. 오른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었다. 어딘가 다쳤거나 혹은 몸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였다. 하지만 묵천이 가장 먼저 느낀 것은 부상이 아니었다. 기운이 달랐다. 이무백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기운이 사흘 전과 달라져 있었다. 진하고 묵직하고 어두운 기운이 그를 감싸고 있었다. 마검의 기운이었다. 해명이 말한 것처럼 이미 스며들어 있었다. 이무백. 묵천이 불렀다. 이무백이 고개를 들었다. 그 눈이 묵천의 눈과 마주쳤다. 이무백의 눈은 평소와 같아 보였다. 그러나 묵천은 그 눈 안의 빛이 조금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다. 더 예리해졌다. 더 서늘해졌다. 마치 칼날처럼. 늦었소. 이무백이 먼저 말했다. 목소리도 달랐다. 조금 더 낮고 조금 더 건조했다. 청우는? 묵천이 물었다. 이무백이 잠시 입을 다물었다. 운몽택에서 도경의 잔당에게 포위되었을 때 길을 열어주었소. 지금쯤 경계 마을에 도착했을 것이오. 다쳤습니까? 나보다는 괜찮소. 이무백이 허리춤에 찬 검에 손을 얹었다. 검집 안에서 묵직하고 어두운 기운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마검 혈마검이었다. 묵천이 그 검을 바라보았다. 이무백도 묵천이 그것을 바라본다는 것을 알았다. 두 사람 사이에 잠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상한 건 없소? 이무백이 먼저 말했다. 묵천이 무엇을 걱정하는지 알고 있었다.
몸 안에서 돌고 있지만 내가 주인이요? 그렇습니까? 그런 눈으로 보지 마시오. 걱정은 필요 없소. 이무백이 묵천의 시선을 끊으며 안으로 들어갔다. 묵천은 그를 바라보다가 해명과 눈이 마주쳤다. 해명이 고개를 작게 저었다. 그 뜻을 묵천은 알았다. 아직은 괜찮을 수 있다. 하지만 오래가지 않는다. 일행이 모이자 묵천이 상황을 정리했다. 인검 파천검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다. 마검 혈마검은 이무백이 가지고 있었다. 직업 명왕검은 이미 혈천마의 손에 들어갔다. 혈천마는 닷새면 무공을 완성한다고 했다. 이무백이 운몽택을 떠난 것이 사흘 전이었다. 즉, 지금 이 순간 혈천마의 무공이 완성되기까지 이틀이 남아 있었다. 이틀 안에 혈천마를 막아야 합니다. 묵천이 말했다. 이틀이라니? 명하가 굳은 얼굴로 말했다. 지금 우리 상황에서 이틀 안에 혈인맹 본진을 찾아 혈천마와 맞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부상자가 둘이고 총 인원은 5이 채 되지 않습니다. 압니다. 무리입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묵천이 단호하게 말했다. 혈천마의 무공이 완성되면 인검과 마검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지검의 기운을 완전히 흡수한 혈천마 하나가 강호 전체보다 강해집니다. 이틀이 지나면 막을 수 없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이무백이 말했다. 혈인맹 본진의 위치는 아오? 압니다. 해명이 말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혈인맹에 있을 때 본진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이곳에서 이틀 거리입니다. 험준한 산악 지형 안에 있어 접근이 어렵지만 아는 사람이 있으면 빠른 길이 있습니다. 빠른 길? 산 뒤쪽에 비밀 통로가 있습니다. 혈인맹의 수뇌부만 아는 경로입니다. 저는 그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이무백이 해명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이 날카로웠다. 마검의 기운이 이무백을 더 예민하게 만들고 있었다. 사람을 읽는 감각이 날카로워지고 동시에 의심하는 본능도 강해졌다. 당신을 믿어도 되겠소? 이무백 선배. 묵천이 말했다. 해명은 믿을 수 있습니다. 이무백이 묵천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그 길로 갑시다. 지체할 시간이 없소. 그들이 서쪽 경계 객점을 떠난 것은 그날 오후였다. 해명이 길을 안내했다. 험준한 산길을 타고 남쪽으로 내려갔다. 험지였다. 발 아래는 미끄러운 자갈이었고 양옆은 가파른 절벽이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고원의 비는 차가웠다. 옷이 금방 젖었다. 바람이 강해지면 몸이 흔들렸다. 이무백은 말이 없었다. 평소에도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달랐다. 예전에 이무백에게는 특유의 거침없는 기운이 있었다. 이것저것 거리지 않고 내뱉는 투박한 언어, 어떤 상황에서도 위축되지 않는 태도. 지금의 이무백에게서 그것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 대신 조용하고 건조하고 차가운 무언가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걸음 뒤에서 가영이 묵천의 옷깃을 당겼다. 묵천이 고개를 돌렸다. 가영이 이무백을 눈짓으로 가리켰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데 말하기 어렵다는 눈빛이었다. 저 사람 손이요? 가영이 낮게 속삭였다. 왼손이요? 아까부터 검집에서 손을 떼지 않고 있어요. 묵천이 이무백의 왼손을 보았다. 가영의 말이 맞았다. 이무백의 왼손이 마검의 검집을 계속 쥐고 있었다. 의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마치 검이 그의 손을 잡아당기는 것처럼. 알겠습니다. 묵천이 조용히 말했다. 가영이 고개를 끄덕이고 제자리로 돌아갔다. 묵천은 다시 앞을 바라보며 걸었다. 마음 안에서 시계가 돌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혈천마의 무공이 완성되기까지의 시간, 이무백이 마검에 완전히 잠식되기까지의 시간, 두 개의 카운트다운이 동시에 흘러가고 있었다. 어느 쪽이 더 빠를지 묵천은 알 수 없었다. 이틀째 밤 산중에서 야영했다. 비는 그쳤지만 땅이 흥건했다. 불을 피울 마른 나무를 찾기 어려웠다. 겨우 작은 불 하나를 만들어 불가에 모였다. 명하의 팔 상처를 해명이 다시 살폈다. 이무백의 독 중독 상태도 확인했다. 독은 내공으로 막고 있었지만 완전히 해독되지는 않았다. 왼팔에 마비 증상이 아직 남아 있었다. 내일이면 혈인맹 본진에 도달합니다. 해명이 말했다. 비밀 통로 입구는 본진에서 2시진 거리의 북쪽 계곡 안에 있습니다. 그 통로로 들어가면 본진 내부의 지하 통로로 이어집니다. 거기서부터는 제가 기억하는 구조대로 안내하겠습니다. 혈천마가 어디에 있는지 알겠소?
이무백이 물었다. 지하석실에서 수련 중일 것입니다. 무공 완성을 위해 그곳에서 나오지 않을 겁니다. 경비는 본진의 전체 병력이 교주를 지키는데 집중되어 있을 것입니다. 수백 명은 될 것입니다. 수백. 명하가 피식 웃었다. 웃음이지만 그 안에 쓴맛이 있었다. 우리 다섯이서 수백을 뚫는다는 말이오? 비밀 통로로 들어가면 정면 충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부에서 발각되지 않고 혈천마의 석실까지 도달하는 것입니다. 발각되면? 해명이 잠시 침묵했다. 탈출할 수 없습니다. 혈인맹 본진의 내부 구조는 미로입니다. 길을 아는 자가 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단 발각되면 사방에서 병력이 쏟아집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들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오. 이무백이 말했다. 네? 간단하군. 이무백이 차갑게 웃었다. 그 웃음이 묵천을 불안하게 했다. 이무백은 원래 저런 식으로 웃는 사람이 아니었다. 차갑게 비틀어 웃는 것은 이무백의 방식이 아니었다. 마검이었다. 묵천이 이무백의 옆으로 다가갔다. 이무백. 이무백이 묵천을 돌아보았다. 마검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불편할 것은 없소. 솔직하게 말해 주십시오. 이무백이 잠시 묵천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가끔 검이 당기오. 손을 떼면 뭔가 뺏기는 것 같은 느낌이오. 그게 전부요. 그것이 마검이 파고드는 방식입니다. 알고 있소. 내일 본진에 들어가면 전투가 벌어질 것입니다. 감정이 격해질수록 마검의 기운이 더 빠르게 스며듭니다. 알고 있습니까? 이무백이 묵천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 눈 안에서 무언가 싸우고 있었다. 불쾌함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 그리고 솔직함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알고 있소. 그래도 가겠습니까? 나 빼고 누가 가겠소? 이무백이 먼저 돌아섰다. 대화가 끝난다는 신호였다. 묵천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이무백의 등은 여전히 넓고 단단해 보였다. 하지만 그 등을 감싸는 기운 안에는 이미 어둠이 스며들어 있었다. 묵천은 잠을 자지 못했다. 이튿날 새벽 사건이 터졌다. 경계를 서던 가영이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소리가 없었다. 가영이 쓰러지는 소리조차 없었다. 묵천이 이상함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을 때 이미 어둠 속에서 흑이인들이 솟아나오고 있었다. 사방에서 계산된 배치였다. 모든 방향을 동시에 막는 포위였다. 15이 아니었다. 20명도 아니었다. 셀 수 없었다. 적이다. 명하가 외치며 검을 뽑았다. 이무백이 튀어올랐다. 해명이 은침을 꺼냈다. 묵천이 파천검을 들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함정이었다. 흑이인들은 전투를 시작하지 않았다. 접근하지 않았다. 단지 포위했다. 그리고 그 사이로 한 명이 걸어 나왔다. 여자였다. 가면을 쓰고 있었다. 하지만 가면의 형태와 걸음걸이를 묵천은 알고 있었다. 파천회에서 싸웠던 그 사람이었다. 암화였다. 설연화. 암화가 말했다. 그 이름이 공기 속에서 퍼졌다. 해명이 굳어졌다. 묵천이 해명을 보았다. 해명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가고 있었다. 오랜만이구나. 설연화. 암화가 다시 말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오래 찾았다. 이름도 바꾸고 얼굴도 바꿨지. 하지만 기억하느냐? 혈인맹에는 너의 기운을 추적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해명이 입을 열지 않았다. 파천회에서 실패하고 돌아온 후 나는 교주께 보고했다. 묵천이라는 자의 일행 중 혈인맹 출신이 있다는 것을. 그 기운을 토대로 추적했다. 사흘이 걸렸다. 암화가 천천히 걸었다. 포위망이 좁아졌다. 설연화. 혹은 해명. 이제 어디로 도망가겠느냐? 이무백이 마검에 손을 얹었다. 근처의 흑이인들이 즉시 긴장했다. 그들도 마검의 기운을 느끼는 것이었다. 포위하고 있는 자들이 몇이오? 이무백이 차갑게 물었다. 셀 필요 없다. 암화가 대답했다. 내가 상대하기에 너무 많다. 그리고 그 순간 포위망 뒤쪽에서 소리가 들렸다. 질질 끌리는 소리였다. 누군가가 끌려오는 소리였다. 가영이었다. 2명의 흑이인이 가영을 양팔을 잡고 끌고 왔다. 가영은 의식이 있었다. 하지만 목에 가는 실이 감겨 있었다. 혈인맹의 독선이었다. 움직이면 독이 스며드는 실이었다. 이 아이를 기억하느냐? 암화가 가영을 바라보며 말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았느냐?
가영의 눈이 흔들렸다. 두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소리 지르지 않았다. 이를 악물고 있었다. 석방하라. 묵천이 말했다. 조건이 있다. 암화가 대답했다. 파천검을 내놓아라. 그리고 이무백이 가진 마검도. 둘 다 내놓으면 이 아이를 살려보내겠다. 그리고 너희도. 믿을 수 없다. 믿든 안 믿든 선택지는 없다. 암화가 손을 들었다. 즉각 포위망이 한 걸음 좁아졌다. 파천검과 마검. 그것이 교주께서 요구하신 것이다. 그것을 내놓으면 교주께서는 너희에게 더 관심이 없다. 묵천이 주변을 살폈다. 포위망은 빈틈이 없었다. 가영은 독선에 묶여 있었다. 이무백의 상태는 온전하지 않았다. 명하의 팔은 아직 부상 중이었다. 그리고 해명은 굳어진 채로 서 있었다. 설현하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부터 오랫동안 지워버리려 했던 이름이 이 자리에서 소환된 것이었다. 묵천이 생각했다. 빠르게. 검을 낼 수 없었다. 파천검은 혈천말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다. 그것을 내주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 가영을 포기할 수도 없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 해명. 묵천이 낮게 불렀다. 해명이 고개를 들었다. 묵천의 눈을 보았다. 묵천의 눈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말하지 않고 전달하는 것들이었다. 해명이 천천히 입술을 움직였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하지만 묵천은 읽었다. 알겠다. 암화가 묵천과 해명의 눈빛 교환을 보았다. 무슨 꾀를 부리려는 것이냐? 꾀가 아닙니다. 묵천이 말했다. 그리고 파천검에 손을 얹었다. 암화의 눈이 빛났다. 뒤에 서 있던 흑이인들이 일제히 긴장했다. 그 순간 해명이 움직였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해명은 앞이 아니라 뒤로 달렸다. 포위망의 반대쪽을 향해. 그녀의 손에서 은침 수십 개가 동시에 퍼졌다. 단순한 공격이 아니었다. 포위망 뒤쪽의 흑이인들을 향한 것이었다. 은침이 흑이인 셋의 눈과 목을 때렸다. 세 명이 쓰러졌다. 그 틈이 열렸다. 도주로다. 명하가 외치며 그쪽으로 달렸다. 암화가 해명을 향해 내공을 쏘았다. 해명이 몸을 틀어 피했다. 하지만 완전히 피하지 못했다. 어깨를 스치는 충격이 왔다. 해명. 묵천이 파천검을 뽑아 암화의 공격을 막았다. 은빛 검기가 암화의 내공과 충돌했다. 폭발적인 충격이 사방으로 퍼졌다. 그 충격 속에서 이무백이 움직였다. 마검을 뽑아들었다. 검을 뽑는 순간 주변의 공기가 달라졌다. 짙고 무거운 기운이 폭발하듯 퍼졌다. 가영을 잡고 있던 두 흑이인이 그 기운에 압도되어 한 발 물러섰다. 그 찰나에 가영이 몸을 뒤틀었다. 목에 독선이 팽팽해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손을 들어 침을 찔렀다. 양낭에서 훔쳐두었던 해명의 침 하나를 자신의 목에 꽂았다. 독선이 피부를 파고드는 순간 침의 해독 성분이 퍼졌다. 위험한 방법이었다. 완전하지 않았다. 하지만 가영은 움직일 수 있었다. 이쪽. 명하가 가영을 향해 손을 뻗었다. 가영이 달렸다. 암화가 둘을 향해 달려갔다. 하지만 이무백이 그 앞을 막아섰다. 마검을 든 이무백과 암화가 마주쳤다. 암화가 멈추었다. 파천회에서 싸웠을 때와 다른 느낌이었다. 마검의 기운이 그녀의 내면에 있는 두려움을 끌어냈다. 암화가 그 두려움을 억누르는 사이 이무백이 한 발 앞으로 나섰다. 비켜라. 이무백이 말했다. 그 목소리가 낮고 차가웠다. 마검의 기운이 실린 목소리였다. 암화의 발이 저절로 한 발 물러났다. 그 찰나에 묵천이 해명의 손을 잡았다. 달립니다. 예. 해명이 움직이는 순간 어깨에 통증이 왔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묵천이 그녀의 손을 잡은 채 달렸다. 명하가 가영을 앞세워 달렸다. 이무백이 뒤를 막으며 따라왔다. 포위망이 무너진 곳으로 흙과 바위를 디디며 산 아래를 향해 추격하라. 암화의 명령이 들려왔다. 달렸다. 묵천이 앞을 봤다. 뒤를 봤다. 추격하는 흑이인들이 있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미끄러운 산길은 추격하는 쪽에도 불리했다. 지형을 아는 쪽이 유리했다. 해명, 어느 쪽입니까? 왼쪽 계곡. 해명이 숨을 헐떡이며 외쳤다. 왼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계곡으로 내려가는 좁은 길이 있었다. 좁아서 한 명씩밖에 달릴 수 없었다. 추격자들도 그 좁은 길로 뒤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무백 선배! 묵천이 불렀다. 이무백이 맨 뒤에서 달리며 돌아보지 않았다. 알고 있소. 이무백이 멈추었다. 좁은 길의 어귀에서 돌아섰다. 마검을 들었다. 추격하던 흑이인들의 선두가 그 앞에서 멈추었다. 이무백 혼자였다. 추격자는 열이 넘었다. 먼저 가시오. 이무백이 말했다. 이무백, 어서. 묵천이 한 발 멈추었다. 돌아갈 것인지 앞으로 갈 것인지 결정해야 했다. 해명이 묵천의 손을 잡아당겼다. 도사님, 이무백 선배는 괜찮습니다. 마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입니다. 지금 돌아가면 둘 다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묵천이 이무백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이무백이 마검을 들어 올렸다. 마검에 짙고 어두운 기운이 폭발하며 퍼졌다. 추격자들이 그 기운에 압도되어 주춤했다. 묵천이 발을 돌렸다. 앞으로 달렸다. 뒤에서 충격음과 외침이 들려왔다. 이무백이 싸우는 소리였다. 묵천은 듣지 않으려 했다. 들을수록 돌아가고 싶어지기 때문이었다. 계곡을 내려갔다. 어둠이 짙었다. 해명이 앞에서 길을 잡았다. 명하와 가영이 뒤를 따랐다. 얼마나 달렸을까? 충격음이 들리지 않았다. 이무백이 멈춘 것인지 더 이상 들릴 거리가 아닌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묵천이 멈추었다. 잠깐. 해명도 멈추었다. 모두 숨을 고르며 귀를 기울였다. 추격하는 발소리가 있는지, 이무백이 따라오는 소리가 있는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어둠과 침묵만이 있었다. 이무백 선배. 가영이 낮게 중얼거렸다. 기다립니다. 묵천이 말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다. 그 자리에서 숨죽이며 기다렸다. 하나, 둘, 셋.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계곡 위쪽 어둠 속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하나의 발소리였다. 달리는 것이 아니라 걷는 발소리였다. 느리고 무거운 발소리였다. 이무백이었다. 계곡을 내려오는 이무백의 모습이 어둠 속에서 드러났다. 왼팔에서 피가 흘렀다. 오른쪽 옆구리도 손을 대고 있었다. 부상이었다. 하지만 서 있었다. 걷고 있었다. 묵천이 이무백에게 다가갔다. 이무백의 얼굴을 보는 순간 묵천의 가슴이 내려앉았다. 이무백의 눈이 달라져 있었다. 마검을 뽑아 싸운 뒤 더 달라진 것이었다. 눈에 흰자에 검붉은 실금이 퍼져 있었다. 혈천마의 눈에서 보았던 바로 그 변화였다. 마검의 기운이 더 깊이 파고든 것이었다. 이무백이 묵천의 시선을 느꼈다. 알고 있소? 그가 먼저 말했다.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무백, 걱정하지 마시오. 아직 나요? 이무백이 묵천의 시선을 끊으며 아래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혈천마를 막을 수 있을 때까지는 내가 버텨야 하오. 그것만 생각하고 있소. 묵천이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아직 나요? 그 말의 뒤에는 다른 말이 숨어 있었다. 아직까지는 이라는 말이. 묵천이 파천검을 손 안에서 느꼈다. 인의 기운이 검에서 흘러나와 그의 손을 따뜻하게 데웠다. 차갑고 냉엄하지만 깊은 곳에 온기가 있는 기운이었다. 갑시다. 묵천이 말했다. 혈인맹 본진까지 한 시즌 남았습니다. 해명이 어깨의 통증을 견디며 말했다. 비밀 통로 입구까지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싸울 수 있었다. 이무백이 버티고 있는 한, 해명이 서 있는 한, 가영과 명하가 함께하는 한, 묵천이 앞을 보았다. 어둠이었다. 하지만 그 어둠 저편에 혈인맹 본진이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 혈천마가 있었다. 무공 완성을 코앞에 둔 혈천마가 이틀, 아니, 이제 하루였다. 하루 안에 막지 못하면 강호는 끝이었다. 묵천이 발을 뗐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제2장 비밀 통로, 그리고 균열. 한 시즌. 해명이 말한 그 시간이 묵천에게는 사흘처럼 느껴졌다. 어둠 속 산길을 내려오면서도, 계곡 바닥의 돌밭을 건너면서도, 오래된 소나무 숲을 헤쳐나가면서도 묵천의 머릿속에는 두 개의 숫자가 동시에 돌아갔다. 혈천마의 무공이 완성되기까지 남은 시간. 이무백의 눈 안에서 번지고 있는 그 검붉은 실금이 얼마나 더 퍼질지, 어느 쪽이 먼저 한계에 닿을지 알 수 없었다. 그것이 묵천을 무겁게 눌렀다. 이무백은 맨 뒤에서 걸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걷는 것 자체에 집중하는 것처럼 보였다.
아니면 그 안에서 무언가와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묵천은 자꾸 뒤를 돌아보았다. 이무백의 왼손이 여전히 마검의 검집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다. 그 손이 지금은 더 꽉 쥐어져 있었다. 계곡이 끝나는 지점에서 해명이 멈추었다.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바위 절벽이 있습니다. 그 절벽 아래 특정한 위치를 누르면 통로가 열립니다. 하지만 해명이 말을 이었다.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모두가 해명을 바라보았다. 비밀 통로 안에서는 절대로 소리를 내서는 안 됩니다. 통로 벽 너머에 본진의 경비 구역이 이어져 있습니다. 들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돌의 두께가 일정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소리가 새어나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긴 통로입니까? 명하가 물었다. 2시경 정도입니다. 곧은 길이 아니라 여러 번 꺾입니다. 제가 앞에서 안내할 테니 절대 제 뒤를 놓치지 마십시오. 어둡습니까? 완전한 어둠입니다. 불을 피울 수 없습니다. 앞 사람의 옷자락을 잡고 따라와야 합니다. 이무백이 말했다. 들어갑시다. 그 말이 너무 빨랐다. 망설임이 없었다. 묵천이 이무백을 보았다. 이무백의 눈빛이 어딘가 달랐다. 빨리 움직이고 싶어 하는 것인지 아니면 멈춰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불안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다. 가겠습니다. 묵천이 말했다. 해명이 앞장섰다. 절벽은 높았다. 사람 키의 10배는 됨직한 회색 바위 벽이 어둠 속에서 서 있었다. 해명이 절벽 아래를 손으로 더듬었다. 특정한 위치를 찾는 것이었다. 바위 표면에 있는 작은 돌기 하나를 찾아 힘껏 눌렀다. 소리 없이 바위의 일부분이 안쪽으로 밀렸다. 구멍이 나타났다. 사람 하나가 겨우 통과할 수 있는 크기였다. 그 안에서 차갑고 어두운 바람이 흘러나왔다. 땅 냄새와 돌 냄새가 섞인 바람이었다. 이 통로가 오래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들어갑니다. 해명이 먼저 들어갔다. 묵천이 그 다음으로 해명의 옷자락을 잡았다. 가영이 묵천의 옷을 잡았다. 명하가 가영의 어깨를 잡았다. 이무백이 맨 마지막이었다. 어둠 속으로. 완전한 어둠이었다. 눈을 뜨나 감으나 같았다. 손앞에 무엇이 있는지 보이지 않았다. 발 아래가 어떤 상태인지 밟아봐야 알 수 있었다. 통로는 좁았다. 양쪽 벽에 팔꿈치가 닿을 것 같았다. 천장도 낮았다. 묵천은 약간 허리를 굽혀야 했다. 해명이 천천히 걸었다. 소리를 죽이며 걸었다. 발을 들어 올려서 딛는 것이 아니라 바닥을 스치듯 미끄러지듯 걸었다. 소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였다. 그 걸음을 따라 묵천도 같은 방식으로 걸었다. 정막이었다. 그리고 그 정막 속에서 묵천은 느꼈다. 이무백의 기운이 변하고 있었다. 뒤에서 잡아당기는 손이 없었다. 이무백은 명하의 어깨가 아니라 통로 벽에 손을 대며 걷고 있는 것 같았다. 그 기운이, 마검의 기운이 어둠 속에서 더 뚜렷하게 느껴졌다. 어둡고 무거운 기운이 통로 안에 가득 찼다. 좁은 공간이었기 때문에 더욱 농밀하게 느껴졌다. 묵천이 해명의 옷자락을 2번 가볍게 당겼다. 해명이 멈추었다. 일행이 모두 멈추었다. 묵천이 가영에게 해명의 옷자락을 넘겨주었다. 그리고 뒤로 이동했다. 손으로 명하를 지나쳐 이무백에게 닿았다. 이무백의 어깨였다. 손이 닿는 순간 마검의 기운이 묵천의 손으로 타고 올라왔다. 차갑고 어두운 기운이었다. 묵천이 파천검의 인의 기운을 끌어올렸다. 그 기운을 손바닥에 모아 이무백의 어깨에 얹었다. 이무백이 굳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길고 조용한 숨이었다. 파천검의 기운이 마검의 기운과 충돌하지 않았다. 오히려 안정시키는 것 같았다. 냉엄하지만 따뜻한 인의 기운이 어두운 마검의 기운을 잠시 눌렀다. 소리를 낼 수 없었다. 묵천은 그냥 손을 얹고 있었다. 이무백도 가만히 있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 이무백이 천천히 묵천의 손을 자신의 어깨에서 떼어냈다. 그리고 묵천의 손을 한번 짧게 쥐었다가 놓았다. 괜찮다는 신호였다. 묵천이 다시 앞으로 이동했다. 해명의 옷자락을 잡았다. 해명이 다시 걷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5명이 조용히 걸었다. 통로는 2번 꺾였다. 첫 번째 꺾이는 지점에서 해명이 무릎을 굽히며 손짓했다. 묵천이 따라 굽혔다. 가영도, 명하도, 이무백도. 이 구간에서 통로 벽이 얇다는 뜻이었다. 최대한 몸을 낮추고 숨을 줄이며 지나갔다. 그 구간을 지나칠 때
벽 너머에서 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의 목소리였다. 2명 혹은 3명이 나누는 대화였다. 내용은 들리지 않았다.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경비병들이었다. 이 통로 바로 옆에 경비구역이 있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묵천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가영이 묵천의 옷을 꽉 쥐었다. 명하는 호흡을 최대한 얕게 만들었다. 이무백은 소리가 없었다. 너무 없어서 오히려 묵천이 뒤를 돌아보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목소리가 멀어졌다. 경비병들이 지나간 것이었다. 해명이 손짓했다. 다시 이동했다. 2번째 꺾이는 지점에서 내리막이 시작되었다. 통로가 지하로 이어졌다. 경사가 있었다. 발을 디딜 때마다 미끄러질 것 같은 느낌이었다. 해명이 더욱 천천히 걸었다. 내리막의 끝에서 해명이 또 멈추었다. 손을 더듬어 벽을 찾았다. 특정한 위치에서 무언가를 당겼다. 작은 쇠고리 같은 것이었다. 소리 없이 벽의 일부가 회전했다. 문이었다. 이쪽에서는 벽처럼 보이지만 안에서 당기면 열리는 숨겨진 문이었다. 해명이 그 문 사이로 들어가며 손으로 묵천을 불렀다. 지하 통로로 들어왔다. 이쪽은 다소 넓었다. 사람이 나란히 둘은 걸을 수 있는 폭이었다. 그리고 저 멀리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횃불이었다. 통로 벽에 일정 간격으로 횃불이 걸려 있었다. 사람의 왕래가 있는 통로였다. 혈인맥 내부의 지하 이동로였다. 이제부터가 위험합니다. 해명이 아주 낮게 속삭였다. 이 통로에는 경비병이 정기적으로 순찰을 돕니다. 순찰 주기는 1시경에 2번입니다. 우리가 들어온 시각을 기준으로 다음 순찰은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작될 것입니다. 지름길은 없습니까? 이무백이 물었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감옥구역을 통과합니다. 수감자를 관리하는 혈인맥 무사들이 상시 배치되어 있습니다. 원래 경로는 지하 통로를 따라 내려가면 석실구역으로 이어집니다. 경비는 석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순찰병과 마주치지 않는다면 석실 앞까지는 숨어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원래 경로로 갑니다. 묵천이 말했다. 순찰이 오면 숨습니다. 길이 있습니까? 통로 곳곳에 보조 공간이 있습니다. 저장실이나 물품 창고입니다. 그쪽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해명이 앞장섰다. 이번에는 횃불빛 아래서 걸었다. 상대적으로 움직이기 편했다. 하지만 오히려 위험했다. 빛이 있다는 것은 보이는 범위가 늘어난다는 뜻이었다. 누군가 이쪽으로 오면 훨씬 빨리 발견될 것이었다. 해명이 걸음을 빠르게 했다. 주변을 계속 살피면서 첫 번째 저장실 앞을 지날 때 해명이 문 위치를 확인했다. 비상시 피할 곳이었다. 2번째 저장실, 3번째. 표시해두듯 확인하며 나아갔다. 그리고 통로가 넓어지는 구간에서 해명이 급히 멈추었다. 전방 저편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순찰이었다. 해명이 뒤를 향해 손짓했다. 2번째 저장실이었다. 일행이 뒤로 빠르게 돌아와 저장실 문을 열었다. 내부로 들어갔다. 문을 닫았다. 저장실 안은 작고 어두웠다. 여러 가지 물품이 쌓여 있었다. 사람 5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다. 물품 틈새에 몸을 끼워 넣었다. 이무백이 마지막에 들어왔다. 문이 닫혔다.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2명이었다. 통로를 걸으며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내용이 들렸다. 교주의 수련이 내일 완성된다는 이야기였다. 내일이면 세상이 바뀐다는 이야기였다. 2 사람의 목소리에는 기대와 흥분이 섞여 있었다. 묵천은 그 말을 들으며 턱을 굳혔다. 내일? 혈천마 자신도 내일이라 예상하고 있었다. 즉, 지금 이 순간부터 내일 동이 트기 전까지가 한계였다. 그 안에 막아야 했다. 발소리가 저장실 앞을 지나갔다. 멀어졌다. 더 멀어졌다. 완전히 사라졌다. 해명이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내부를 확인했다.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이동했다. 3번째 구간을 지나면서 통로가 좁아졌다. 천장이 낮아졌다. 내리막이 다시 시작되었다. 더 깊이 지하로 내려가고 있었다. 공기가 달라졌다. 더 차갑고 더 무거웠다. 그리고 그 차갑고 무거운 공기 안에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기운이었다. 묵천이 그것을 느끼는 순간 걸음이 저절로 느려졌다. 파천검이 손 안에서 가볍게 진동했다. 경고하는 것처럼. 그 기운은 치검의 기운이었다.
혈천마가 흡수하고 있는 지검의 기운이 이 지하 공간 전체에 스며들어 있었다. 해명도 느꼈다. 가까워졌습니다. 석실이 아래에 있습니다. 경비는 석실 앞에 5호법 중 남은 자들이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암활은 우리를 쫓아나갔으니 지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5호법이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5호법은 5입니다. 1호법은 이미 우리와 싸웠습니다. 암활은 3호법입니다. 남은 것은 2호법, 4호법, 5호법입니다. 이무백이 낮게 말했다. 4호법 도경. 운몽택에서 싸웠소. 살아있다면 이곳에 있겠군.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자가 가장 위험합니다. 독을 쓰는 자는 공간이 좁을수록 유리합니다. 이 지하 통로에서 독을 풀면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묵천이 생각했다. 정면에서 맞서면 이 좁은 공간에서 이길 수 없었다. 수적으로 분리했고 지리적으로도 분리했다. 다른 방법이 필요했다. 해명, 석실에는 다른 입구가 없습니까? 해명이 잠시 생각했다. 하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되지 않는 통풍구입니다.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크기는 아닙니다. 얼마나 좁습니까? 한 사람이 기어서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입니다. 묵천이 가영을 보았다. 가영이 그 눈빛의 의미를 즉각 알아챘다. 저요? 미끄러운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둡습니다. 혼자입니다. 가영이 입술을 깨물었다. 잠시 침묵이 있었다. 할 수 있습니다. 석실 안으로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해명이 석실 내부 구조를 설명했다. 석실 중앙에는 제단이 있었다. 그 제단 위에 혈천마가 수련하고 있을 것이었다. 석실 동쪽 벽에는 큰 쇠 빗장으로 잠긴 또 다른 문이 있었다. 그 문이 지하 통로의 주 입구였다. 가영이 석실 안으로 들어가 그 빗장을 열면 묵천 일행이 들어올 수 있었다. 빗장을 여는 것이 전부입니까? 가영이 물었다. 혈천마가 깨어있다면 그 전에 발각될 것입니다. 해명이 솔직하게 말했다. 수련 중에는 외부 기척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만약 발각된다면. 가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가영. 묵천이 말했다. 위험하면 즉시 통풍구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도사님은 제 목숨이 빗장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군요. 당연합니다. 가영이 잠시 묵천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작게 웃었다. 어둠 속에서 두려움이 있으면서도 빛나는 웃음이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영이 해명으로부터 통풍구 위치를 전달받았다. 그리고 통로 벽의 한 지점을 찾아 작은 격자형 덮개를 열었다. 안쪽이 어두웠다. 가영이 안을 들여다보았다가 뒤돌아 묵천을 보았다. 그 눈빛이 말했다. 다녀오겠습니다. 가영이 안으로 기어 들어갔다. 덮개가 다시 닫혔다. 남은 4명이 통로에서 기다렸다. 기다리는 시간은 길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통풍구 안에서 가영이 움직이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돌의 두께가 소리를 막고 있었다. 가영이 잘 가고 있는지, 막혀서 멈춰 있는지, 발각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이무백이 통로 벽에 등을 기대며 눈을 감았다. 묵천이 그를 주시했다. 눈을 감은 이무백의 표정이 팽팽했다. 내면에서 무언가와 싸우고 있는 표정이었다. 마검의 기운을 억누르고 있는 것이었다. 조용히 있을수록, 멈춰 있을수록 마검의 기운이 스며들 틈이 생기는 것인지 이무백의 얼굴에 힘이 들어가고 있었다. 명하가 묵천 곁으로 다가왔다. 아주 낮게 속삭였다. 도사님, 이무백 선배가 석실까지 버텨줄 수 있겠습니까? 묵천이 대답하지 않았다. 마검을 이무백 선배에게서 거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까? 누가 대신 들 수 있겠습니까? 명하가 말을 이어나가지 못했다. 마검을 들 수 있는 사람은 이무백이었다. 그 사람이 아니면 달리 마검을 감당할 수 있는 이가 없었다. 버텨줄 것입니다. 묵천이 말했다. 확신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그렇게 믿어야 했다. 믿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그때 통로 저편에서 소리가 났다. 쇠가 끌리는 소리였다. 빗장 소리였다. 묵천이 즉각 반응했다. 해명도 명하도. 이무백이 눈을 떴다. 넷이 빠르게 이동했다. 소리가 난 방향으로. 통로가 넓어지는 곳에서 커다란 문이 보였다. 그 문의 빗장이 내부에서 열리고 있었다. 문이 열렸다. 가영이었다. 가영의 얼굴에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팔꿈치와 무릎에 긁힌 흔적이 있었다. 하지만 서 있었다.
묵천이 가영을 끌어당겼다. 잘했습니다. 가영이 끄덕였다. 말할 힘도 없는 듯 숨을 고르는 중이었다. 석실아는? 수련 중이에요. 공중에 떠 있어요. 눈 감고 있어요. 제가 움직일 때 한 번 흔들렸는데 그래도 깨어나지 않았어요. 경비병은? 석실 문 밖에 2명이 있어요. 안에는 없어요. 도경이라는 사람도 밖에 있는 것 같았어요. 들어오지는 않았고요. 석실 밖에 경비가 문제였다. 안으로 들어갈 수는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석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또는 석실 안에서 소리가 나는 순간 경비가 들어올 것이었다. 석실 안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묵천이 말했다. 혈천마의 수련이 완성되기 전에 지금 수련 중이라면 내공이 분산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 가장 취약한 순간입니다. 이무백이 마검의 검집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들어갑시다. 넷이 석실 문 안으로 들어갔다. 가영이 마지막으로 들어오며 문을 소리 없이 닫았다. 석실이 눈앞에 펼쳐졌다. 넓었다. 천장이 높았다. 바위를 파내어 만든 공간이었다. 벽에 박힌 횃불들이 붉은 빛을 뿌리고 있었다. 그 빛 안에서 석실의 중앙에 혈천마가 있었다. 공중에 가부좌를 틀고 떠 있었다. 몸 주변으로 짙은 검붉은 기운이 회오리처럼 돌고 있었다. 그 기운의 중심에 치검 명왕검이 있었다. 검은 허공에 떠서 혈천마의 몸을 중심으로 천천히 회전하고 있었다. 검에서 기운이 흘러나와 혈천마의 몸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흡수 과정이었다. 묵천이 파천검을 뽑았다. 은빛 검날이 붉은 횃불빛을 받아 빛났다. 파천검에 인해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혈천마가 움직이지 않았다. 수련 중이었다. 외부를 차단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무백이 마검을 뽑았다. 마검이 석실의 공기를 바꾸었다. 짙고 어두운 기운이 폭발하듯 퍼져나갔다. 혈천마의 기운과 충돌하며 공기 전체가 진동했다. 그 순간 혈천마의 눈이 떠졌다. 들어왔군. 그 목소리가 울렸다. 석실 전체에 퍼지는 목소리였다. 놀라지 않았다. 화내지 않았다. 마치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담담한 목소리였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습니까? 묵천이 물었다. 비밀 통로는 나도 알고 있었다. 혈천마가 공중에서 천천히 내려왔다. 발이 바닥에 닿았다. 직업 명왕검이 허공에서 그의 손으로 날아와 잡혔다. 그 동작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검과 사람이 이미 하나가 된 것처럼. 다만 들어오도록 두었다. 두었다고? 경비에게 명령을 내려두었다. 만약 5의 인형이 비밀 통로로 들어오면 막지 말라고. 이쪽으로 오도록 두라고. 묵천의 가슴 안에서 차가운 것이 지나갔다. 처음부터. 그렇다. 이미 너희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암화가 보고했다. 그리고 너희를 막는 것보다 이쪽으로 불러들이는 것이 더 간단하다고 생각했다. 혈천마가 묵천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 검붉은 빛이 있었다. 지검의 기운이 이미 깊이 스며든 눈빛이었다. 그러나 그 눈빛 안에는 여전히 이성이 있었다. 차갑고 계산적이고 압도적인 이성이. 내가 파천검을 가지고 왔군. 혈천마의 시선이 묵천의 손 안에 있는 은빛 검에 닿았다. 그리고 이무백이라는 자가 마검을. 이무백에게 시선이 옮겨갔다. 이무백이 마검을 들어 올렸다. 마검의 짙은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흥미롭군. 혈천마가 말했다. 마검의 절반쯤 잠식된 자가 들고 있어. 아직 버티고 있다는 것이 놀랍긴 하다. 이무백이 이를 갈았다. 그 표정에 분노가 있었다. 마검의 기운이 그 분노를 빠르게 증폭시키고 있었다. 묵천이 느꼈다. 이무백. 묵천이 말했다. 경고하는 목소리였다. 이무백이 묵천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풀었다. 숨을 고르는 것이 보였다. 혈천마가 그것을 지켜보았다. 파천검과 마검이 내 앞에 있다. 그리고 지검은 이미 내 것이다. 여기서 내가 너희를 모두 제압한다면 세 자루가 동시에 손에 들어온다. 그러겠습니까? 묵천이 말했다. 수련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싸우면 리스크가 있습니다. 리스크라? 혈천마가 낮게 웃었다. 맞는 말이다. 완성까지 한 시즌이 남아있다. 그 시간 동안 싸우면 수련이 지연된다. 하지만 리스크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너희가 너무 약하다. 그렇습니까? 묵천이 파천검을 들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묵천이 달렸다. 파천검에 인해 기운이 폭발하며 뿜어져 나왔다.
은빛 검기가 혈천마를 향해 쏟아졌다. 혈천마가 지검으로 막았다. 두 검이 부딪히는 순간 석실 전체가 흔들렸다. 파천검의 인의 기운이 지검에 부딪혔다. 인의 기운과 지의 기운, 사신기의 두 힘이 충돌했다. 그 충격은 엄청났다. 두 사람이 동시에 뒤로 밀렸다. 혈천마가 두 발 물러섰다. 묵천은 세 발 물러섰다. 인검이 뽑혔군. 혈천마가 처음으로 표정이 달라졌다. 놀라움이었다. 감추려 했지만 완전히 감추지 못했다. 파천검이 정말 뽑혔어? 의로운 자가 있었던 건가? 이무백이 측면에서 달려들었다. 마검을 들고 혈천마가 지검으로 막았다. 이번에는 더 강한 충격이었다. 마검과 지검, 두 검이 부딪혔다. 어두운 기운과 강한 기운이 충돌하며 석실 전체가 폭발하듯 진동했다. 혈천마가 세 발 물러섰다. 이무백도 뒤로 밀렸다. 하지만 그의 눈이 달라져 있었다. 마검을 쥔 상태로 전투를 시작한 순간부터 마검의 기운이 급격히 활성화되고 있었다. 그 눈 안에 검붉은 실금이 더 선명해졌다. 묵천이 다시 공격했다. 이무백이 다른 각도에서 들어갔다. 두 방향에서 동시에 혈천마가 지검으로 막았다. 막으면서 동시에 내공을 발산했다. 파동 형태의 내공이 석실 전체로 퍼지며 두 사람을 밀어냈다. 묵천이 벽에 부딪혔다. 이무백도 옆으로 밀려났다. 혈천마가 서 있었다. 강하긴 하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목소리는 여유로웠다. 하지만 두 자루가 있어도 완성된 지검을 이기지 못한다. 아직 인검과 마검은 절반이다. 사용자와 완전히 하나가 되지 않은 검은 반쪽짜리다. 묵천이 벽에서 몸을 일으켰다. 등이 아팠다. 갈비뼈 어딘가가 금이 간 것 같았다. 하지만 일어났다. 파천검을 들었다. 그때 석실 밖에서 소리가 났다. 경비병들이 들어오려는 소리였다. 석실 안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것을 느낀 것이었다. 오지 마라. 혈천마가 말했다. 경비병들에게 하는 말이었다. 그 말 한마디에 석실 밖이 조용해졌다. 이것은 내가 직접 처리한다. 혈천마가 다시 묵천을 바라보았다. 파천검과 마검을 내놓아라. 그러면 목숨은 살려준다. 싸우면 모두 죽는다. 그 말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은 당신도 알겠지요? 묵천이 말했다. 알고 있다. 혈천마가 인정했다. 그래서 다시 묻는다. 싸우겠는가? 이무백이 대답했다. 마검을 높이 들어 올렸다. 그리고 달렸다. 묵천이 동시에 움직였다. 석실 안에서 다시 충돌이 일어났다. 이번에는 이전과 달랐다. 이무백이 달랐다. 마검의 기운에 더 많이 잠식된 이무백은 그만큼 더 강해진 상태였다. 더 빠르고 더 거침없고 더 무거운 검격이었다. 혈천마가 그것을 막으면서 표정이 약간 달라졌다. 여유가 조금 줄어들었다. 묵천이 측면에서 파천검을 내질렀다. 혈천마가 지검으로 이무백의 마검을 막으면서 동시에 내공 파동으로 묵천을 밀어냈다. 묵천이 버텼다. 발이 바닥을 끌리면서도 버텼다. 파천검의 인의 기운을 더욱 끌어올렸다. 세 자루의 검이 서로 맞부딪히는 소리가 석실 전체를 울렸다. 혈천마가 지검을 위로 크게 휘둘렀다. 강력한 검기가 부채꼴로 퍼지며 두 사람을 동시에 밀어냈다. 이무백이 옆으로 날아갔다. 묵천이 뒤로 밀렸다. 이무백! 묵천이 외쳤다. 이무백이 바닥에 쓰러졌다가 일어났다. 그 눈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검붉은 실금이 흰자 전체를 덮었다. 마검의 기운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무백의 몸에서 짙고 어두운 기운이 파도처럼 뿜어져 나왔다. 아까보다 훨씬 강했다. 혈천마의 눈빛도 달라졌다. 그 정도까지 잠식되었나? 혈천마가 낮게 중얼거렸다. 이무백이 마검을 들고 혈천마를 향해 달렸다. 이번에는 달랐다. 이무백의 움직임이 이전과 완전히 달랐다. 더 빠르지는 않았다. 하지만 더 위험했다. 자신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움직임이었다. 상대를 쓰러뜨리는 것만을 향한 움직임이었다. 마검의 기운에 잠식된 자의 움직임이었다. 혈천마가 지검으로 막았다. 막는 순간 마검의 기운이 지검을 타고 역류했다. 혈천마의 손이 일순간 흔들렸다. 강하군. 혈천마가 이를 드러냈다. 이무백. 묵천이 외쳤다. 이무백이 묵천의 목소리에 반응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 묵천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았다.
혈천마만 보고 있었다. 이무백. 이번에는 더 크게. 이무백의 발이 잠깐 멈추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혈천마가 그 찰나에 치검을 내질렀다. 이무백의 어깨를 검의 옆면으로 강타했다. 치명적이지 않은 타격이었지만 이무백이 옆으로 쓰러졌다. 묵천이 달렸다. 파천검을 들고 혈천마에게 달려들었다. 혈천마가 치검으로 받아쳤다. 두 검이 맞부딪히는 충격에 묵천의 팔이 저렸다. 하지만 검을 놓지 않았다. 더 깊이 밀어붙였다. 파천검과 치검이 맞닿은 상태로 두 사람이 마주 보았다. 묵천과 혈천마. 거리가 팔 하나였다. 가장 가까운 거리였다. 혈천마의 눈이 묵천을 바라보았다. 그 눈 안에 있는 것을 묵천은 정면으로 마주했다. 치검의 기운이 잠식한 눈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 혈천마 자신이 있었다. 아직 자신이 남아있는 눈이었다. 내가 의로운 자인가? 혈천마가 말했다. 조용하고 낮은 목소리였다. 어떤 자가 파천검을 뽑는가? 직접 보고 싶었다. 보았습니까? 보았다. 혈천마가 치검으로 파천검을 밀어냈다. 강력한 힘이었다. 묵천이 뒤로 밀려났다. 두 발, 세 발. 강호의 평화를 위한다는 자들은 많이 보았다. 하지만 파천검을 뽑을 수 있는 자는 처음 본다. 혈천마가 치검을 내렸다. 공격하지 않았다. 묵천이 그것을 느꼈다. 혈천마가 공격을 멈추었다. 아직 힘이 충분한데 멈추었다. 왜 멈춥니까? 수련이 완성되지 않았다. 혈천마가 말했다. 지금 싸우면 완성이 늦어진다. 그것보다 한 시즌을 기다리는 쪽이 유리하다. 우리가 기다려줄 것 같습니까? 막아보라. 혈천마가 공중으로 떠올랐다. 지검이 다시 그의 몸 주위를 회전하기 시작했다. 수련 상태로 돌아가려는 것이었다. 묵천이 파천검을 들었다. 달렸다. 하지만 그 순간 등 뒤에서 소리가 났다. 이무백이었다. 이무백이 마검을 들고 일어서고 있었다. 그런데 그 움직임이 이상했다. 혈천마를 향하는 것이 아니었다. 방향이 달랐다. 이무백이 바라보는 곳은 해명이었다. 이무백 선배! 가영이 외쳤다. 이무백이 마검을 들어 해명을 향해 걸어갔다. 묵천이 멈추었다. 이무백! 이무백이 멈추지 않았다. 이무백! 그가 해명 앞에 섰다. 해명이 뒤로 물러섰다. 이무백의 눈에 해명이 보이는 것인지 보이지 않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 눈은 이미 마검의 기운이 가득 찬 눈이었다. 묵천이 이무백에게 달려갔다. 이무백과 해명 사이에 몸을 밀어 넣었다. 이무백이 묵천을 바라보았다. 그 눈 안에서 싸움이 보였다. 마검의 기운과 이무백 자신이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다. 마검이 이무백을 지배하려 했고 이무백이 그것을 거부하려 했다. 그 싸움이 눈 안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이무백. 묵천이 말했다. 낮고 차분하게. 나요? 묵천이요. 이무백의 눈에서 무언가가 흔들렸다. 아직 나요? 라고 했지요. 기억합니까? 이무백의 손이 떨렸다. 마검이 그 손 안에서 진동했다. 지금도 당신입니까? 이무백이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눈 안에서 아주 깊은 곳에서 이무백 자신이 아직 있었다. 그것을 묵천은 보았다. 있습니다. 묵천이 말했다. 아직 당신이 있습니다. 보입니다. 이무백의 손이 천천히 내려갔다. 마검이 내려갔다. 그 순간 석실 문이 열렸다. 밖에 있던 경비병들이었다. 도경이 앞에 서 있었다. 그 뒤에 5명의 혈인맹 고수들이 있었다. 그리고 도경의 손 안에는 가영이 있었다. 언제 잡았는지 가영이 도경의 팔에 목이 잡혀 있었다. 끝났다. 도경이 차갑게 말했다. 묵천이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무백은 마검의 기운과 싸우느라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였다. 해명은 암화의 공격으로 어깨 부상이 있었다. 명하는 팔 부상이 남아 있었다. 가영은 잡혀 있었다. 그리고 혈천마가 공중에서 수련 상태로 들어가고 있었다. 석실문은 경비병들이 막고 있었다. 사방이 막혔다. 묵천이 파천검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한 시즌. 혈천마의 무공이 완성되기까지 한 시즌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묵천은 지금 완전히 포위된 상태였다. 파천검이 손 안에서 진동했다. 그 기운이 묵천의 팔을 타고 올라오며 말하는 것 같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묵천이 눈을 감았다가 떴다. 이무백. 그가 불렀다.
이무백이 묵천을 바라보았다. 그 눈 안에 아직 이무백 자신이 있었다. 한 번만 더 버텨야 합니다. 이무백이 마검을 들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잡고 있었다. 묵천이 도경을 향해 돌아섰다. 가영을 내려놓으십시오. 도경이 웃었다. 어디서 명령하는 것이냐? 부탁입니다. 묵천이 말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칠 일은 없겠습니다. 도경의 웃음이 멈추었다. 파천검이 빛났다. 어둠 속에서 포위된 석실 안에서 한시진이라는 마지막 시간 안에서 묵천이 앞으로 나아갔다. 제3장 한시진, 모든 것이 무너지는 시간. 도경이 웃음을 지웠다. 묵천의 눈빛이 달랐다. 파천검을 든 손에서 인의 기운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 기운이 석실 안을 조용히 채워가고 있었다. 차갑고 냉엄하지만 그 안에 무언가 따뜻한 것이 담긴 기운. 공포를 만들지 않으면서도 압도하는 기운이었다. 도경의 손 안에 가영이 있었다. 목에 손을 둘러 잡고 있었다. 가영을 내려놓으십시오. 묵천이 다시 말했다. 도경이 대답 대신 손을 조였다. 가영이 숨을 참으며 이를 악물었다.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눈빛으로 묵천에게 말했다. 괜찮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묵천이 그 눈빛을 보았다. 그리고 파천검을 들었다. 도경의 눈이 좁아졌다. 검을 들면 이 아이가 먼저다. 그렇습니까? 묵천이 앞으로 한 발 내디뎠다.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도경을 바라보며 걸어갔다. 멈춰라. 도경이 외쳤다. 묵천은 멈추지 않았다. 멈추지 않으면 이 아이의 목을. 파천검이 번쩍였다. 검이 움직인 것이 아니었다. 파천검에서 인의 기운이 터져나온 것이었다. 은빛 빛이 석실 안을 가득 채웠다. 그 빛이 도경의 얼굴을 정면으로 때렸다. 눈이 부셨다. 도경이 반사적으로 눈을 감으며 고개를 돌렸다. 그 찰나에 가영이 팔꿈치를 도경의 옆구리에 힘껏 박았다. 도경의 손이 풀렸다. 가영이 앞으로 달렸다. 묵천이 그 반대 방향에서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가영이 묵천의 옆을 지나치는 순간 묵천이 파천검을 앞으로 뻗었다. 도경이 눈을 뜨자마자 검기가 날아왔다. 도경이 검을 뽑아 막았다. 충돌이 일어났다. 도경이 세 발 물러났다. 이놈이! 도경 뒤에 선 5명의 혈인맹 고수들이 일제히 달려들었다. 묵천이 혼자서는 막을 수 없는 수였다. 명하가 옆에서 검을 뽑았다. 다친 팔에도 불구하고 해명이 은침을 들었다. 어깨 부상이 있었지만 던지는 손은 다른 쪽이었다. 셋이 5을 막았다. 좁은 석실 안에서 싸움이 시작되었다. 공중에서 혈천마가 움직였다. 수련 상태로 돌아가려 했지만 석실 안의 소란이 내공 흐름을 방해했다. 파천검과 마검의 기운이 공간 안에 가득 차 있었다. 그 기운들이 혈천마의 수련을 교란했다. 혈천마가 눈을 뜨고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이무백이 혈천마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검을 들고 공중의 혈천마를 바라보는 이무백의 눈은 검붉은 기운이 가득 찬 눈이었다. 이미 마검에 상당히 잠식된 상태였다. 하지만 그 눈 안에서 이무백 자신이 아직 싸우고 있었다. 이무백이 도약했다. 공중으로 뛰어올랐다. 마검의 기운이 그의 경공에 실려 높이를 만들었다. 혈천마가 있는 높이까지 올라왔다. 마검을 내리쳤다. 혈천마가 지검으로 막았다. 두 검이 공중에서 부딪혔다. 폭발적인 충격이 석실 천장을 때렸다. 돌가루가 떨어졌다. 두 사람이 동시에 아래로 밀렸다. 혈천마가 바닥에 착지했다. 이무백도 착지했다. 그리고 즉각 다시 달렸다. 혈천마가 이번에는 지검으로 반격했다. 강렬한 검기가 이무백을 향해 날아갔다. 이무백이 마검으로 막았다. 두 검의 기운이 충돌하는 소리가 석실 전체를 울렸다. 마검의 기운이 역류하며 혈천마의 손을 타고 들어갔다. 혈천마의 표정이 처음으로 일그러졌다. 마검이 사람에게 이렇게 잘 스며드는군. 혈천마가 말했다. 흥미롭다는 투였다. 잠식이 이 정도면 이미 반 이상이 마검에 넘어간 상태다. 그런데도 싸울 수 있다는 것이 놀랍긴 하다. 이무백이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다시 마검을 들었다. 혈천마가 지검으로 이무백의 마검을 쳐냈다. 강한 힘이었다. 이무백이 옆으로 날아갔다. 석실벽에 부딪혔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졌다. 이무백이 일어나려 했다. 일어나지 못했다. 마검을 짚고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마검의 기운이 몸 안에서 역류하고 있었다.
잠식이 너무 깊어진 탓에 이무백의 내공과 마검의 기운이 서로 충돌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외부에서 강한 충격을 받자 그 균형이 흔들렸다. 이무백이 이를 악물었다. 벽을 짚으며 천천히 일어섰다. 묵천이 그것을 보았다. 도경의 검을 파천검으로 막으면서도 이무백을 보았다. 이무백이 일어서고 있었다. 몸이 흔들렸다. 마검을 잡은 손이 떨렸다. 하지만 일어섰다. 그리고 혈천마를 향해 다시 걸어갔다. 혈천마가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 눈 안에서 무언가가 달라졌다. 분석하는 눈빛이었다. 이무백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계산하는 눈빛이었다. 혈천마가 이무백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멈추었다. 지검을 내렸다. 이무백. 혈천마가 이무백의 이름을 불렀다. 이무백이 걸음을 멈추었다. 혈천마의 눈을 바라보았다. 마검이 너를 먹고 있다. 알고 있느냐? 알고 있소. 알고도 계속 쥐고 있는 것인가? 내려놓을 수 없소. 왜? 이무백이 혈천마를 바라보았다. 내려놓으면 여기서 싸울 수 있는 자가 없소. 혈천마가 잠시 말이 없었다. 죽어도 괜찮은가? 강호가 끝나는 것보다는 낫소. 혈천마가 그 말을 들으며 무언가를 생각했다. 석실 안에서 잠깐 싸움이 멈춘 것 같은 기묘한 순간이었다. 흥미로운 자다. 혈천마가 말했다. 수십 년 강호에서 살았고 마검을 자청했고 잠식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는다. 그 집착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하다. 궁금하다면 살아서 물어보시오. 지금 당장은 대화할 기분이 아니오. 이무백이 마검을 들었다. 혈천마가 지검을 들었다. 두 사람이 다시 마주쳤다. 도경과의 싸움에서 명화가 쓰러졌다. 다친 팔이 한 개였다. 도경의 검이 명화의 다친 팔을 직접 가격했다. 명화가 충격으로 검을 떨어뜨렸다. 무릎이 꺾이며 쓰러졌다. 해명이 명화를 향해 달려가려 했지만 해명 앞에도 고수 하나가 버티고 있었다. 묵천이 도경의 공격을 막으면서 명화 쪽을 향해 내공 파동을 보냈다. 도경의 수화 하나가 그 파동에 밀렸다. 가영이 그 틈에 명화에게 달려가 그를 벽 쪽으로 끌었다. 선배님, 괜찮아요? 명화가 이를 악물었다. 팔이 부러진 것 같다.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두 눈이 살아있소. 경계는 할 수 있소. 명화가 벽에 기대앉아 검을 왼손으로 옮겨 잡았다. 오른팔이 부러졌지만 왼손으로라도 잡겠다는 것이었다. 이제 실질적으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묵천과 해명뿐이었다. 이무백은 혈천마를 상대하고 있었고 이무백의 상태는 이미 한계에 가까웠다. 도경이 다시 달려들었다. 묵천이 파천검으로 막았다. 도경의 검에 도끼가 실려 있었다. 파천검의 인의 기운이 그 도끼를 흘려냈다. 파천검은 사악한 기운을 되돌리는 성질이 있었다. 도끼가 도경 자신에게로 역류했다. 도경이 뒤로 물러섰다. 이 검이... 도경이 이를 갈았다. 파천검의 인의 기운은 독을 흘려내요. 묵천이 말했다. 독에 의지하는 무공으로는 나와 싸울 수 없습니다. 도경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말이 맞았다. 도경의 무공은 독을 기반으로 했다. 그 독이 파천검 앞에서 역류한다면 그의 무공은 절반 이하의 효과밖에 낼 수 없었다. 도경이 손짓했다. 남은 수하들이 묵천을 향해 동시에 달려들었다. 묵천이 파천검을 크게 휘둘렀다. 인의 기운이 검기를 타고 사방으로 퍼졌다. 수하들이 그 기운에 밀려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다시 달려들었다. 기운에 밀렸지만 쓰러지지는 않았다. 혈인뱅 정예들이었다. 해명이 은침을 연속으로 던졌다. 두 명의 수하가 목을 잡으며 물러났다. 한 명이 해명에게 달려들었다. 해명이 검을 뽑아 막았다. 어깨 부상 때문에 힘이 약했다. 밀렸다. 묵천이 해명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 순간 도경이 달려들었다. 묵천이 반응했지만 늦었다. 도경의 검이 묵천의 옆구리를 스쳤다. 깊지 않은 상처였지만 도끼가 스며들었다. 묵천이 즉각 내공을 끌어올려 독의 침투를 막았다. 파천검의 인의 기운이 도끼와 싸웠다. 버틸 수 있었다. 하지만 소모가 심했다. 묵천이 도경을 밀어내며 거리를 벌렸다. 숨을 고르며 주위를 살폈다. 해명이 수하 하나와 싸우고 있었다. 명화는 쓰러진 상태였다. 가영이 명화 옆에서 부상자를 지키고 있었다. 이무백과 혈천마는 석실 중앙에서 계속 격돌하고 있었다. 이무백이 밀리고 있었다. 완전히 밀린 것은 아니었다. 마검의 기운이 강했다.
하지만 이무백의 몸 안에서 내공과 마검의 기운이 충돌하는 것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다. 균형이 무너지고 있었다. 묵천이 결단을 내렸다. 도경을 향해 달렸다. 파천검을 더 이상 방어용으로 쓰지 않았다. 공격이었다. 전면 공격이었다. 도경이 당황했다. 묵천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묵천의 검기가 연속으로 날아왔다. 도경이 막았다. 막고 또 막았다. 3번을 막은 뒤 4번째에 도경이 뒤로 2발 물러섰다. 왜 갑자기? 묵천이 도경을 밀치며 석실 중앙으로 달렸다. 이무백에게로. 이무백이 혈천마의 공격을 받고 뒤로 밀리는 순간이었다. 묵천이 이무백의 옆에 섰다. 이무백이 묵천을 바라보았다. 그 눈 안에서 마검의 기운과 이무백 자신이 아직 싸우고 있었다. 하지만 이무백 자신이 밀리고 있었다. 시간이 없었다. 이무백. 묵천이 말했다. 마검을 내게 주십시오. 이무백이 굳었다. 안 됩니다. 당신이 버티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이상은 위험합니다. 도사님이 들면 더 위험합니다. 도사님은 마검의 기운을 감당할 내공이 없소. 압니다. 그런데도 파천검과 마검을 동시에 써서 혈천마를 막는 것이 가능합니까? 이무백이 말이 없었다. 사신기는 서로 공명합니다. 인검과 마검의 기운이 동시에 한 사람에게서 나오면 그 힘이 배가 됩니다. 해명이 혈인맹의 기록에서 읽었다고 했습니다. 그 대신 사용자가 두 기운의 충돌을 몸으로 받습니다. 압니다. 죽을 수도 있소. 압니다. 이무백이 묵천을 오래 바라보았다. 마검에 잠식된 눈으로. 하지만 그 눈 안에서 이무백 자신이 묵천을 보고 있었다. 당신은 의로운 자가 맞소? 이무백이 말했다. 그리고 마검을 내밀었다. 묵천이 마검의 검집을 잡았다. 그 순간 마검의 기운이 묵천의 손을 타고 들어왔다. 차갑고 어둡고 무거운 기운이었다. 욕망과 원한의 기운이었다. 마검이 묵천의 내면을 파고들었다. 묵천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끌어냈다. 마을이 불타던 날의 기억이었다. 그리고 그 후의 나날들, 홀로 살아온 시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 두려웠던 순간들, 마검이 그것들을 이용하려 했다. 묵천이 눈을 감았다. 그리고 파천검을 더 강하게 쥐었다. 인의 기운이 손을 타고 올라왔다. 차갑지만 깊은 곳에 온기가 있는 기운이었다. 두 기운이 묵천의 몸 안에서 충돌했다. 폭발적인 고통이 왔다. 묵천이 이를 악물었다. 두 기운이 충돌하면서도 공명했다. 인의 기운과 마의 기운. 서로 반대의 성질이 서로를 강하게 했다. 빛이 어둠을 만나 더 선명해지듯이. 혈천마가 그것을 느꼈다. 그의 눈이 처음으로 크게 열렸다. 두 자루를. 그가 중얼거렸다. 한 사람이 두 자루를 동시에. 묵천이 파천검과 마검을 들고 혈천마를 향해 섰다. 은빛과 검은빛이 동시에 묵천의 손에서 뿜어져 나왔다. 두 기운이 충돌하며 불꽃처럼 튀었다. 하지만 그 불꽃 안에서 두 기운이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혈천마가 지검을 들었다. 흥미롭군. 그가 말했다. 그 고통을 버티고 있다는 것이 한 시즌이 남았지요. 묵천이 말했다. 그 한 시즌 동안 내가 버티면 됩니다. 버틸 수 있겠는가? 해보겠습니다. 혈천마가 달려왔다. 묵천도 달렸다. 두 기운이 석실 전체를 가득 채웠다. 인의 기운과 마의 기운이 동시에 폭발하며 혈천마의 지검과 충돌했다. 석실벽에 금이 갔다. 천장에서 돌이 떨어졌다. 횃불이 꺼졌다. 어둠과 빛이 교차했다. 세 자루의 검이 교차하는 충격이 연속으로 일어났다. 묵천의 몸 안에서 두 기운이 계속 충돌했다. 고통이 극에 달했다. 피가 입 안에서 고이는 것이 느껴졌다. 내상이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혈천마가 강했다. 강해도 너무 강했다. 지검을 흡수 중인 혈천마의 내공은 완성에 가까울수록 더욱 강해지고 있었다. 묵천이 두 검의 기운을 동시에 쓴다 해도 상대가 완성에 가까운 지검의 기운이라면 오래 버티기 어려웠다. 묵천이 뒤로 밀렸다. 3발, 5발, 계속 밀렸다. 혈천마가 앞으로 나왔다. 두 기운을 동시에 다루는 것은 내 몸이 감당하기 어렵다. 내상이 쌓이고 있다. 오래가지 못한다. 당신이 걱정해주는 것입니까? 묵천이 말했다. 관찰하는 것이다. 혈천마가 다시 지검을 들었다. 그때 이무백이 움직였다.
마검 없이 이무백이 맨손으로 혈천마를 향해 달렸다. 마검이 묵천에게 넘어간 이무백의 내공은 이제 마검의 기운 없이 순수한 자신의 것이었다. 마검의 영향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었다. 하지만 몸 안에 이미 깊이 박힌 마검의 기운이 내공의 흐름을 방해했다. 이무백이 맨손으로 혈천마에게 달려들었다. 혈천마가 지검으로 막으려 했다. 하지만 이무백이 목표로 한 것은 혈천마가 아니었다. 지검이었다. 이무백이 혈천마의 손 위에 있는 지검의 손잡이를 향해 두 손을 뻗었다. 지검을 빼앗으려는 것이었다. 혈천마가 반응했다. 이무백의 손을 뿌리치려 했다. 하지만 이무백이 혈천마의 손목을 잡았다. 지검을 쥔 손목을 맨손으로. 지검의 기운이 이무백의 손으로 전달되었다. 엄청난 기운이었다. 그 기운이 이무백의 내공과 충돌했다. 폭발적인 역류가 일어났다. 이무백이 피를 토했다. 하지만 손을 놓지 않았다. 혈천마가 이무백을 뿌리치려 힘을 주었다. 이무백이 버텼다. 두 사람이 지검을 사이에 두고 힘으로 부딪혔다. 그 순간 묵천이 달렸다. 파천검과 마검을 동시에 들고 혈천마에게 달렸다. 혈천마가 이무백과 지검을 사이에 두고 묶인 상태에서 묵천이 측면을 파고들었다. 파천검이 혈천마의 검이 없는 옆구리를 향했다. 혈천마가 내공 파동을 발산했다. 이무백을 밀어내며 묵천의 공격도 막으려 했다. 이무백이 날아갔다. 하지만 묵천은 달리는 속도를 이용해 파동의 일부를 흘려냈다. 파천검이 혈천마의 옆구리를 스쳤다. 깊지 않은 상처였다. 하지만 혈천마가 처음으로 부상을 입었다. 석실 안이 잠깐 정지한 것처럼 느껴졌다. 혈천마가 자신의 옆구리를 내려다보았다. 손을 대었다가 떼었다. 손에 피가 묻었다. 그 표정이 달라졌다. 지금까지 없던 표정이었다. 분노도 아니었고 당혹감도 아니었다. 복잡했다. 무언가 안에서 뒤흔들리는 것 같은 표정이었다. 부상을 입었군. 혈천마가 낮게 말했다. 수십 년 만이다. 그가 지검을 더 강하게 쥐었다. 몸 주변의 기운이 격렬하게 회전했다. 지검의 기운을 더 끌어올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움직임 안에서 수련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것이 느껴졌다. 묵천이 그것을 느꼈다. 혈천마가 흔들리고 있었다. 부상을 입어서만이 아니었다. 그 안에서 무언가가 흔들렸다. 지검의 기운이 파천검과 마검에 동시에 눌리면서 수련의 흐름이 무너지고 있었다. 한 시즌이 다 되지 않았습니다. 묵천이 말했다. 무공 완성을 막겠습니다. 혈천마가 묵천을 바라보았다. 막아보라. 두 사람이 다시 충돌했다. 이번에는 더 격렬했다. 묵천의 몸 안에서 두 기운의 충돌이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내상이 깊어졌다. 숨을 쉴 때마다 통증이 왔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파천검이 진동했다. 마검이 진동했다. 두 검이 동시에 묵천에게 무언가를 전달하고 있었다. 파천검은 따뜻한 기운을, 마검은 어두운 기운을, 두 기운이 묵천의 몸 안에서 충돌하면서도 하나의 흐름으로 향하고 있었다. 공명이었다. 두 검이 같은 주인을 공명으로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묵천이 그 공명을 느끼는 순간 두 기운의 충돌이 조금 줄어들었다. 고통이 약해졌다. 그 대신 두 기운이 합쳐지며 더 큰 힘이 만들어졌다. 묵천이 그 힘을 느꼈다. 이것이었다. 두 검의 공명, 두 기운이 하나가 되는 것. 완성된 사신기가 아니어도 두 검의 사용자가 진심으로 싸울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었다. 해명이 이것을 기록에서 읽었다고 했었다. 묵천이 파천검과 마검을 동시에 앞으로 뻗었다. 두 기운이 하나로 합쳐져 뿜어져 나왔다. 은빛과 검은빛이 뒤섞인 기운이었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두 극단이 합쳐진 기운이었다. 혈천마가 그 기운을 지검으로 막았다. 충격이 왔다. 혈천마가 세 발 물러섰다. 묵천도 두 발 밀렸다. 하지만 혈천마의 수련의 균열이 갔다. 몸 주변을 회전하던 지검의 기운이 흔들렸다. 흡수 과정이 중단되었다. 혈천마가 즉각 내공을 끌어올려 다시 흡수를 시작하려 했다. 하지만 묵천이 다시 달려들었다. 다시 충돌이 일어났다. 혈천마의 수련이 또 방해받았다. 이것이 묵천의 전략이었다. 이길 수 없어도 좋았다. 수련을 완성시키지 않으면 됐다. 한 시즌 동안, 그 한 시즌 동안 혈천마가 수련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면 됐다. 혈천마가 그것을 알았다.
시간 끌기인가? 그렇습니다. 한 시즌이 지나면 우리의 무공 격차는 돌이킬 수 없게 된다. 너희가 지금 이 한 시즌을 버텨서 얻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이 순간이 전부입니다. 묵천이 말했다. 강호에는 내일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무공이 완성되면 내일이 없습니다. 혈천마가 잠시 묵천을 바라보았다. 그 눈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지검의 기운이 잠식한 눈 안에서 혈천마 자신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었다. 강호의 내일을 위해 죽을 수 있다는 것인가? 아닙니다. 묵천이 말했다.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죽더라도 여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혈천마의 눈빛이 달라졌다. 파천검이 너를 선택한 이유를 알겠다. 혈천마가 지검을 들었다. 두 사람이 다시 마주쳤다. 격돌이 이어졌다. 묵천이 밀렸다. 일어났다. 다시 달렸다. 혈천마가 막으면서 수련을 시도했다. 묵천이 다시 달려들어 방해했다. 그것이 반복되었다. 이무백이 바닥에서 겨우 일어났다. 마검이 묵천에게 넘어간 이무백의 몸 안에서 마검의 기운이 빠지고 있었다.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그 과정이 고통스러웠다. 몸 안에서 무언가가 뜯겨나가는 느낌이었다. 이무백이 벽을 짚고 일어섰다. 묵천이 밀리고 있었다. 혈천마가 강했다. 묵천의 몸 안에서 두 기운의 공명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혈천마의 지검은 그것을 압도했다. 이무백이 도경을 바라보았다. 도경이 묵천과 혈천마의 싸움을 지켜보고 있었다. 개입할 타이밍을 재고 있었다. 이무백이 도경에게 걸어갔다. 도경이 이무백을 향해 검을 들었다. 마검도 없이 어쩌겠다는 것이냐? 당신을 묻겠소? 이무백이 말했다. 도경이 웃었다. 맨손으로? 그렇소. 이무백이 달렸다. 도경이 검을 내질렀다. 이무백이 몸을 틀어 피했다. 도경의 검이 이무백의 팔을 스쳤다. 도끼가 스며들었다. 이무백이 그것을 무시하고 도경의 품 안으로 들어갔다. 근접이었다. 검을 쓸 수 없는 거리였다. 이무백이 도경의 검든 손목을 잡았다. 힘을 주어 비틀었다. 도경이 고통으로 검을 떨어뜨렸다. 이무백이 도경의 팔을 등 뒤로 꺾었다. 도경이 소리를 질렀다. 움직이면 부러집니다. 이무백이 냉정하게 말했다. 도경 뒤에 있던 수하들이 달려들려 했다. 이무백이 도경의 팔을 더 강하게 꺾었다. 도경이 소리를 질렀다. 멈춰라. 도경이 수하들에게 외쳤다. 수하들이 멈추었다. 이무백이 도경을 잡은 채 벽으로 밀어붙였다. 도경이 저항할 수 없었다. 이무백이 도경을 제압하는 데 성공했다. 그 사이 해명이 남은 수하 하나를 쓰러뜨렸다. 석실 안에서 혈천마와 묵천만이 남았다. 묵천의 숨이 거칠었다. 내상이 깊었다. 두 기운이 몸 안에서 계속 충돌하고 있었다. 공명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그 과정 자체도 고통스러웠다. 혈천마가 다시 수련 자세로 올라가려 했다. 묵천이 달렸다. 혈천마가 막았다. 충돌이 일어났다. 몇 번을 더 반복했을까?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묵천은 알 수 없었다. 몸이 한계를 말하고 있었다. 더 이상 달릴 수 없을 것 같다는 신호였다. 하지만 달렸다. 그리고 그때 석실 안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혈천마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던 지검의 기운이 갑자기 불안정해졌다. 수련 중에 여러 번 방해받은 탓에 지검의 기운 흡수가 불완전하게 진행된 것이었다. 혈천마의 내공 흐름이 흔들렸다. 혈천마가 그것을 느꼈다. 수련이 무너지는군. 그가 낮게 중얼거렸다. 한 시즌 안에 완성하려면 지금 당장 내공을 정리해야 한다. 하지만 그가 묵천을 바라보았다. 내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묵천이 말했다. 숨을 헐떡이면서도 한 시즌이 지나면 오늘 안에 완성이 불가능합니다. 내공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무리하면 역효과가 생깁니다. 당신도 알겠지요? 혈천마가 침묵했다. 묵천이 계속 말했다. 여기서 물러나십시오. 사신기를 두고 싸우는 것은 강호 전체의 피해입니다. 당신의 무공이 완성되면 강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그것입니까? 혈천마가 묵천을 오래 바라보았다. 강호에 대한 걱정을 나에게 하는 것인가? 당신도 강호에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나는 강호를 바꾸려 했다. 부수는 것과 바꾸는 것은 다릅니다. 침묵이 흘렀다. 혈천마가 지검을 내렸다.
오늘은 물러난다. 그가 말했다. 묵천이 숨을 참았다. 들은 것이 맞는지 확인하듯이. 수련이 무너진 상태에서 더 싸우는 것은 내게도 손해다. 완성을 미루는 것이 싫지만 불완전한 완성보다는 낫다. 혈천마가 지검을 등에 메었다. 다음에는 이렇게 되지 않는다. 그때는 너희 모두 목숨이 없다. 혈천마가 석실 뒷벽으로 걸어갔다. 그곳에 또 다른 출구가 있었다. 그 문을 열고 나가기 전에 잠깐 멈추었다. 파천검과 마검을 동시에 다루었다. 그 고통을 견딘 것이 흥미롭다. 그가 묵천을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강한 자다. 문이 닫혔다. 혈천마가 사라졌다. 석실 안이 조용해졌다. 묵천이 무릎을 꿇었다. 서 있을 수 없었다. 두 기운이 몸 안에서 충돌한 내상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다. 마검이 손에서 빠져 바닥에 떨어졌다. 파천검도 내려놓았다. 도사님. 가영이 달려왔다. 해명도 달려왔다. 이무백이 도경을 놓아주고 묵천에게 걸어왔다. 도경은 부서진 팔을 감싸며 쓰러진 수하들 쪽으로 물러났다. 더 싸울 의지가 없었다. 해명이 묵천의 맥을 짚었다. 내상이 심합니다. 두 기운이 충돌했으니 압니다. 묵천이 말했다. 치료가 필요합니다. 당장 여기서 나가야 합니다.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무백이 손을 내밀었다. 묵천이 그 손을 잡았다. 이무백이 묵천을 일으켰다. 이무백의 눈이 돌아와 있었다.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검붉은 실금이 흐릿해졌다. 마검이 묵천에게 넘어간 뒤 마검의 기운이 빠지면서 이무백이 돌아오고 있었다. 당신이 마검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무백이 바닥에 떨어진 마검을 보며 말했다. 다시 가져가겠습니까? 그래야겠소. 내가 버텨낼 수 있소. 이번에는 제가 옆에 있겠습니다. 묵천이 말했다. 이무백이 마검을 집었다. 마검의 기운이 다시 이무백의 손으로 흘러들었다. 이무백의 표정이 팽팽해졌다. 하지만 검을 놓지 않았다. 파천검이 묵천의 손 안에서 인의 기운을 뿜어 이무백에게 전달했다. 두 검의 기운이 이번에는 이무백의 몸 안에서 조화를 이루었다. 이무백이 조금 편해졌다. 갑시다. 묵천이 말했다. 비밀 통로를 통해 다섯이 나왔다. 명화를 이무백이 부축했다. 가영이 해명을 부축했다. 묵천이 가장 앞에 서서 파천검을 들었다. 통로를 나오면서 경비병들과 마주쳤다. 하지만 혈천마가 물러났다는 것을 이미 경비병들도 느꼈는지 누구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 어둠 속 산을 넘었다.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그 빛이 산의 능선을 타고 내려왔다. 밤새 싸웠다. 한 시즌을 버텼다. 혈천마의 무공 완성을 막았다. 하지만 혈천마는 살아있었다. 지검은 여전히 혈천마의 손에 있었다. 오늘 막았다. 하지만 내일이 있었다. 혈천마가 돌아올 것이었다. 더 준비를 갖추어서. 묵천이 파천검을 손에 쥔 채 동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여명이었다. 오늘이 끝나고 내일이 오는 빛이었다. 내일이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지금은 이번 화를 마치며 묵천이 파천검과 지검을 동시에 쥐고 혈천마에게 처음으로 상처를 입히는 장면은 강함이란 두 힘을 하나로 잇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버티면서 단 한 줄기를 뚫어내는 것임을 피로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다섯이 함께 탈출하는 장면에서 이무백이 명화를 부축하고 가영이 해명을 부축하는 작은 동작은 대화 한마디 없이도 이들이 이미 서로의 등을 믿기 시작했음을 조용히 보여준다. 혈천마는 살아있고 지검은 여전히 그의 손에 있다. 오늘의 탈출은 끝이 아니라 더 단단한 내일을 향한 하룻밤의 숨 고르기일 뿐이다.